인지적인 편향을 바로 잡는 법. 그러면 잘못된 판단과 예측을 반복하는 이유. 맹목적인 믿음은 인간의 행복의 가장 큰 정신적인 장애물이다. 러셀. 심리 건축은 인지 영역에서 시작이 된다. 인지 영역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잘못된 믿음, 반복되는 편향, 그리고 현실 자체의 현실의 이상적인 모델 간에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인지 영역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지는 사실상 우리의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을 좌우하는 게이트 키퍼다. 우리의 결정, 감정, 행동은 모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력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생각과 믿음이 심리 건축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자기인식과 합리성이 부족이 나쁜 결정과 고장난 나침반을 부르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잘못된 믿음과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하면 왜 정서적인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지, 그리고 명확한 가치관을 합리화하지 못하면 왜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실현할 수 없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된 인지적인 관심사는 현실을 최대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즉 표현하려는 영역에 최대한 일치하는 기능적인 지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의 믿음과 인지적인 성향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많은 개념과 방법이 다음 장의 기초가 된다. 당신이 방금 사실이라고 알게 된 것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얼마나 확신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100%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절대적인 확신의 감정은 진실의 실제 속성과는 완전히 별개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과는 전혀 다른 내 영역에서 경험이 된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이성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정당화한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확신은 의식적인 선택도 아니고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물도 아니다. 확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비슷한 현상들은 마치 사랑이나 분노처럼 이성과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인 뇌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버튼. 인간의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존재일 수 있지만 잘못된 가정인식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충분히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이들이 혼란스럽고 독단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자신은 올바른 믿음을 찾았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만약에 다른 이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되리라고 여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서 왜곡된 사고방식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진심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싶을 때도 욕망과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어떤 것들은 사실이고 또 어떤 것들은 거짓이라고 강하게 느낀다. 문제는 진실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당신도 확실하다고 여겨온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더욱 포괄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명백한 진실이 더욱 진실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당혹감을 느낀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일컫는 것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지도와 영토를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영토는 우리의 믿음과 해석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로 독립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영토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영토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개념이라고 불리는 압축한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영토, 지도. 지리적인 지도의 영토의 모든 세부사항이 담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념 체계에서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토가 단순화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신념체계는 어른의 신념체계보다도 조잡하고 낮은 해상도로 픽셀화되어 있다. 사람은 인지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재평가하고 판단을 명확히 하면서 더 정교하고 해상도 높은 개념을 축적한다. 하지만 개념과 모델은 가장 정교한 것조차도 항상 본질적으로 픽셀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불완전하다. 그것 때문에 완벽한 진실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점 더 진실에 근접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다. 어류. 믿음 역시 틀릴 수가 있다. 종종 그렇게 틀린 믿음은 잘못된 심리적인 체계가 작동한 결과다. 인지 알고리즘은 추론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인지 알고리즘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풋, 인식. 이것은 X면 Y다 또는 X이므로 Y다 라고 읽을 수 있다. 인풋은 세상에 대한 기본 전제 또는 원초적인 인식이다. 아웃풋은 인식, 즉 생각 또는 신념이다. 이런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서 실행된다. 이 알고리즘이 따르는 규칙은 일정하고 때로는 완벽하게 바람직하며 심지어 유용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런 알고리즘 중에서 많은 것이 근본적으로 결함을 내포하고 왜곡되어 있으며 재미있는 것과 재앙적인 것 등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결함 있는 알고리즘은 왜곡을 나타내는 경사진 부분과 함께 표시된다. 잘못된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편향 또는 생각의 체계적인 결함이라고 불린다. 편향은 의도적인 인식 없이 전제에서 흘러나오는 반사적인 추론이다.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결정을 초래하는 숨겨진 패턴이며 식별해서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한다. 뒤에서 어떤 여러 가지 편향과 그 배경 원리를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개념만 파악해도 상관이 없다. 주장을 보자. 모든 인간은 포유류다. 오프라 윈프리는 포유류다. 그러므로 오프라 윈프리는 인간이다. 인간은 포유류다. 이것은 모호한 중간 개념의 오류라고 불린다. 모든 인간이 포유류라고 해서 모든 포유류가 인간이라는 뜻은 아니며 결론이 사실임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전제에서 논리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우리의 전제를 고려할 때 오프라 윈프리는 인기 있는 방송인이 다른 유행의 형장력이거나 심지어 커다란 설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놀랍게도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제시했더니 70%가 틀렸다. 모든 인간은 포유류? 맞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포유류다? 맞는데.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포유류는 포유류이지만 모든 인간은 포유류가 맞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포유류가 맞지 사람은.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그 맞는 말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맞는데 포유류가 다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일상생활에서 대체로 드물지만은 정치나 언론 분야에서 이런 잘못을 저장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은 종종 듣는 사람의 생각을 논쟁의 핵심에서 다른 것을 돌리는 데 성공한다. 예를 들면 인신공격성인 오류는 논쟁 자체보다는 논쟁을 하는 상대방의 성격이나 권위를 공격한다. 결과에 호소하는 오류는 주장의 타당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주장의 결론이 바람직한지 한지 아닌에만 초점을 맞춘다. 감정에 호소한 오류는 그를 뜨던 미사 여부와 사례를 활용하여 잘못된 논리나 불충분한 증거를 읊어무리고 듣는 이들에게 두려움, 분노,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또 다른 논리적인 오류들도 자주 등장한다. 미크로메탈길 오류는 작은 계기와 일련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리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들은 딸에게 카드 마술을 배우게 하면 딸이 전문 마술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라고 주장한다. 잘못된 이분법은 한 극단을 거부하면서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차이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과 오리는 상관 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게 한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익사할 확률이 높다고 믿는 것이 한 예인데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 건수 사이에 상관은 있을지언정 인과관계는 없다. 이처럼 흔한 오류의 목록에 익숙해지면 그것들은 어디서든 당신 눈에 띌 것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논점 의리나 잘못된 일반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쟁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모든 편향의 논리 자체의 오류는 아니며 가장 파악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몇몇 실수는 우리가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과거의 우리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지 않다. 물론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종종 까먹게 된다. 그러나 통념과 달리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일어난 그대로 중립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재구성하고 변화시킨다. 어쩌면 당신도 몇 년 전에 보낸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쓴 거야 라고 싶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관적인 편향은 자신의 과거 행동과 태도에 대한 관점을 현재 상황에 찌게 맞추게 한다. 사람은 일상적인 사건보다도 재미있고 충격적이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사건을 훨씬 더 쉽게 기억한다. 이런 성향은 문제의 중요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나타난다. 기억은 조작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의도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 확률과 예측에 대한 판단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훨씬 더 왜곡되어 있다. 사람들은 대개 과거의 일이 미래에 벌어질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동전의 앞면이 연달아 나오거나 농구에서 득점을 하면 미래에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거나 작아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전자를 뜨거운 손의 오리라고 하고 후자를 독서의 오리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매더라도 사고사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흡연을 하더라도 백살까지 산다고 강조하면서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는 예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가? 사람들은 종종 완전히 확률을 무시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현재의 판단 심지어 깊이 고민해서 내린 판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일관적이지 않다. 우리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먼저 제시된 정보, 자주 제시된 정보 또는 최근 정보를 과대히 평가한다. 그리고 손실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은 뭔가를 얻기 위한 치고보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한다. 호모사피엔스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소차나 그래프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고 세상의 영혼과 악당 갈등과 결심 클라이맥스와 해피엔딩으로 가득 찬 이야기처럼 펼쳐지리라고 믿는다. 유발 하라리. 인간의 마음은 패턴을 찾게 되어 있다. 패턴 인식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포식자를 실패를 하거나 음식을 찾아내거나 가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대역 혹은 제한적이기에 모서리를 잘라내야 한다. 작용하는 요소들을 지나치게 단순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서 세상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설명을 빠르게 구성해간다.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 책이 말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현실의 완벽한 표현인 것처럼 자기 이야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패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각해지면 가대망상, 자연병 같은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추상적인 이미지의 얼굴과 같은 패턴을 올리거나 작음에서 목소리를 듣는 광학 착시와 변상증이 패턴 인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다. 이런 사람들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있다고 착각한다. 인간의 자주 활용하는 휴리스틱과 일반화 과정에도 패턴 인식의 오류가 존재한다. 어떤 집단의 일부에서만 해당하거나 완전히 흑오일 수 있는 특징을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형화한다. 클러스터링, 빈도, 편향, 재신성, 환상은 비슷한 것들의 반복이나 그룹화에서 의미를 찾는 패턴 인식의 오류다. 예를 들어서 다단계 마케팅이라는 말을 일주일에 3번씩 듣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에 지원하기를 온 우주가 원한다고 믿는다.
의미가 전혀 없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이런 성향은 미신과 음모론의 근원이다. 또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의 뿌리이기도 하다. 인류사에서 너무나 많은 전쟁과 잔혹 행위가 자행된 이유는 권력자들이 정치체제 편향 종교의 형태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흑백 논리에 과도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편향의 가장 우려되는 측면은 그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부정적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믿음은 개별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얽혀 있다. 따라서 한 가지 믿음을 바꾸는 것은 전체 지도의 많은 부분을 위협할 수가 있다. 신념 체계는 본질적으로 복잡한 인지 알고리즘의 연쇄 작용이며 그 알고리즘들이 심하게 편향될 때 엄청나게 왜곡된 세계관을 구성한다. 왜곡된 세계관을 지닌 누군가가 자선을 베푼다는 명분으로 행동할 때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험과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 여기는 병력적이야. 전체를 보고 전체에 이렇게 편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읽으면서 아마 당신은 대부분 사람이 지니고 있는 비합리적인 성향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글쎄 사람들에게 대체로 그런 편향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이 바로 편향 맹점이다. 이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편향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믿는 경향을 말한다. 고장난 인지 알고리즘 수정하기. 우리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덜 틀리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우리의 목표는 덜 틀리는 것이다. 그렇네요. 우리의 목표는 덜 틀리는 것이다. 고장난 인지 알고리즘 수정하기. 우리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접근법을 취했는데 우리의 목표는 덜 틀리는 것이다. 왜곡된 인지 알고리즘을 극복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범하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오류가 편향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편향. 우수한 자료마저도 너무나 불안전하다. 시간을 내서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가 엘리 유드카우스키가 설립한 레슬롱이라는 블로그를 살펴보면 인간의 편향이라는 거미줄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서 발견된 편향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한테서 발견한 편향을 연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자면서도 대답할 정도로 편향들을 최대한 외우고 그 편향들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편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편향에 면역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편향을 바로 잡으려면 당신의 삶에서 편향을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이는 주로 메타인지적인 인식의 기능이다. 마음 챙김은 습관적인 인식 패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지적인 편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곤할 때, 화가 날 때, 배고플 때 등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편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적어도 더 나은 상황이 될 때까지 결정을 미루게 해준다. 편향된 인지가 아니라 메타 인지를 갖자. 자신의 직관의 의무를 제기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직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직관은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감지하는 인지 알고리즘이다. 엘리에저 유드카우스키. 편향이나 편향을 유발하는 상황을 인식했다면 그 다음 목표는 결함이 있는 알고리즘을 대체할 더 바람직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획 오류가 활성화될 것이고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여 지금부터 일적으로 흐르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인지수정. 예측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확률적인 분포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외부적인 관점이라고 한다. 외부적인 관점은 계획 오류의 해결책이다. 계획 오류의 해결책이다. 외부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면 그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느끼는지를 고려하지 마라. 대신 이런 유형의 작업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직관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라. 만약 당신이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으라고 느끼지만 경험으로 판단할 때 설계로는 3주가 필요하다면 아마도 이것이 훨씬 더 올바른 추측이 될 것이다. 이때 당신은 A라는 알고리즘을 B라는 알고리즘으로 대체한 것이다. 3주일에 끝낼 수 있어. 대체 알고리즘의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도구가 있다. 특정처럼 영역에 대한 모델과 원칙을 내면함으로써 오래된 편향 패턴을 더 바람직하고 정확한 패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올바른 믿음과 바람직한 결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통계적인, 경제적인 원리가 있다. 확률, 이론 같은 수학적인 원리, 복리 같은 반직관적인 생각, 체계적인 사고 같은 인지 도구를 갖추면 판단의 지위를 높일 수가 있다. 베이저 추론은 합리성의 황금률로 불린다. 이 사람은 내 성격이야? 도서관에 서서는 내성적이고 성격이 올리고 쓰이려면 외형적인 성격이 올려. 그러므로 이 사람도 도서관 서서일 거야? 이렇게 이런 원초적인 알고리즘은 도서관 서서와 세일즈맨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서관 서서보다도 세일즈맨의 수가 75배나 많다. 생각의 도구에 베이저 정리를 추가하면 이런 유형의 알고리즘을 더 정확한 베이저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베이저 수정을 해보자. 다시 말해서 세일즈맨과 도서관 서서 수의 비율을 추정한 다음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 추정치를 조정한다. 도서관 서서 수보다도 세일즈맨 수가 50배는 많을 거야? 보통 사람보다 내성적인 사람이 도서관 서서가 될 확률이 2배는 높을 거야?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세일즈맨일 거야. 그 밖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오류와 편향을 인식하고 자신이 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더 바람직한 대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해야 한다. 그러므로서 동일한 유형의 인풋이 앞으로는 다른 알고리즘을 실행하게 해야 한다. 몇 가지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편향을 제거하면 더욱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습관적인 반응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더 바람직한 추론 과정을 내면화하고 점점 더 사실에 근접하는 세계관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결함 있는 생각과 믿음의 신호를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떤 견해에 대한 혼란, 놀라움, 의구심 같은 감정이 느껴진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하라는 경종이 울린 것이다. 정리한 견해를 형성하기 전에 자신의 처음 판단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원초적인 알고리즘에 반대로 생각하라 라는 지시 프롬프트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기준점 편향과 가신 편향, 사후 편향을 줄일 수가 있었다. 무지함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아는 체 하는 것이 병이다. 먼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가 있다. 노자.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본다. 인간이 정보를 저장하고 학습하고 처리하는 것은 자연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다.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지적인 편향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비판적인 사상가나 자유로운 사상가, 합리주의라고 일컫는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편향을 없애는 방법을 자주 활용한다. 이런 방법들은 적절한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비판적인 사고 능력만으로는 심각한 편향을 막지 못한다. 대부분 사람은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학교에서도 이런 기술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 비판적인 사고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생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 비판적인 사고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성의 도구는 합리화의 도구이기도 하다. 편향된 알고리즘을 수정하려면 더 깊은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은 복잡한 현대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예측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 목표들은 모두 요점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몇 가지 편향을 비롯하여 흔히 보이는 많은 편향은 이 단순한 진리의 산물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생물학적인 압력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있다. 이 현실을 의도적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유전자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해로운 편향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를 동기 기반 편향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지려 하지만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의지는 다른 동기로 무시당하고 압도당한다. 이때 우리는 이런 의지를 포함하도록 자신의 인지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다. 여기서 욕망은 인지 왜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욕망은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의 명시적인 목표와 일치할 때 이 그림에 나타나진 않는다. 이 그림에서 욕망이 나타나는 경우는 명확하게 생각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이다. 인간의 다양한 욕망과 충동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세상이 자신에게 잘 이해되는 것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단순화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는 희생자들이 그런 피해를 당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세상이 당연히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고 싶어.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항상 정의가 승리해. 세상이 당연히 정의로운 것이야. 항상 그러듯이 이런 편향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세상이 당연히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고 싶어.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에서는 항상 정의가 승리해. 수호자는 코로나19에 걸려서 세상이 정의로운 것이야. 수호자니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자기 탓이야. 우리의 인식을 물들이는 또 다른 욕망의 집합은 사회적인 본성에 관한 것이다. 어른들은 예전에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짓이 요즘 젊은이들의 주변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기가 쉽다.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회의 집단적인 그물망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또는 당신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어떤 편향들을 초래하는지 살펴봤다. 자신. 이렇게 우월감 효과는 자신의 긍정적인 자질을 과대평가하고 부정적인 자질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 회사에 지각했어. 나는 오늘 아침에 도로가 막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내가 늦은 것은 교통체증 때문이야. 근본적인 기인 오류. 나는 피터가 잘못했다고 믿고 싶어. 피터는 어제 지각했어. 피터는 게으른 녀석이야. 또한 삶을 좌우하는 욕망은 통제의 환상을 만들어낸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외부 사건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이 적다고 믿는다는 점인데 덕분에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덜 편향된 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통제의 환상을 우울증의 부정성 편향에 상쇄한 효과일 수가 있다. 관점을 가장 크게 왜곡할 수 있는 욕망도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데 진실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깊게 숨겨져 있어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올바름에 대한 욕망도 있다. 일단 믿음을 형성하면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집착을 키우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채택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원초적인 행동이다.
이런 편향이 있는 사람은 논쟁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게 자신이 절고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쓴다. 학적 편향은 기존 이런 신념 세계관과 충돌하는 정보를 무시하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찾는 경향을 의미한다. 심지어 상반된 증거가 제시될 때도 학적 편향이 정정방어적으로 만들고 원래의 믿음을 강화한다. 이런 경향은 이슈의 양 측면에 있는 집단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세계는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미끼를 구조화함으로써 편향을 강화한다. 검색 엔진, 뉴스 플랫폼,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들은 클릭과 조회수를 늘릴수록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도 이용자의 욕구에 응합하려고 한다. 정보를 배포하는 디지털 알고리즘은 우리를 반향실로 끌어들여 인지 알고리즘을 더욱 왜곡시킨다. 저자가 암설계자라의 연부시 저자가 한정은 아주 쉽게 쓰고 또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네요. 욕망의 브로커를 뽑아라. 진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이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직관에 어긋날 수도 있고 뿌리 깊은 편향과 모순될 수도 있으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호불호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칼세이건 경이로움과 회의주의. 인지 영역에서 더 깊은 두 번째 심리 건축 단계는 동기부여다. 동기 기반 편향은 시스템의 작은 버그가 아니라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단순히 음모론자, 종교적인 광신자 또는 정치적인 겉모술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이런 믿음을 간단히 없앨 수는 없다. 그것을 지속시키는 욕망의 브로커를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일반적인 편향의 원인을 파악하는 습관뿐 아니라 특정 믿음을 가지려는 욕망과 그 욕망의 강도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당신이 어떤 생각에 애착을 느끼고 어떤 생각에 거부감을 느끼는지 살펴봐라. 당신의 호기심이 외면하려는 분야적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드는 분야가 그것이다. 만약 어떤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는데 강한 거부감이 든다면 아마도 당신이 그 믿음의 기원을 둔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믿음은 자신에게 정의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고 느껴진다. 어떤 믿음은 그것이 없다면 자신감을 잃어버릴 것만 같다. 이런 관찰 결과를 적어두자. 그런 다음에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라고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여 당신의 믿음에 잠재된 허점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믿음을 마치 당신이 반대하는 다른 사람의 믿음처럼 대해라. 그 믿음을 반박할 수 있는 최선의 주장을 세우고 자기 견해의 모순과 약점을 파악해라. 이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가 있는가? 내가 증거를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닐까? 어떤 반증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계속해서 탐색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타당성이 의심이 되는 지점들을 표시해라. 욕망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 반작용이라는 접근법이 있다. 이 접근법은 어떤 욕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와 동급이면서 반대되는 욕망을 함량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에 대한 동등한 욕망을 품고 있을 때 당신의 증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정의롭다고 믿고 자신이 이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당연한 정의라는 없다는 믿음이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을 생각해보자. 자신의 취약한 현실을 직면해야 하겠지만 불행의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매우 바람직한 상태라고 여기는 대신에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다. 나는 세상에 당연히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고 싶어. 증거, 결론. 나는 세상에 당연히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믿고 싶어. 근데 결론은 자, 아래의 목표는 다른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접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끔찍하지 않으며
그것이 진실이라면 심지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고 나면 증거가 제시하는 가장 큰 가능성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다. 나는 특정 믿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목표는 위대한 심리 건축자들을 대신하여 진실이 어디로 향하든 당신이 그 진실을 발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증거를 통해서 결론. 몇몇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때로는 별자리 운세를 확인하고 점성술을 믿어보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고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능력은 가벼운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비이성 독단 무지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오랜 중에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한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약이 자신을 치료할 거라는 믿음 또는 검증된 약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신을 해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믿음 때문에 매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다. 지구의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환경 문제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생각과 의도적인 기만에 설계하여 수백만 명의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심지어 완벽하게 좋은 의도와 전혀 문제없는 사상을 가진 권력자들이 너무나 많은 잔악 행위를 저지른다.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는 위험성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크다. 칼 세이건. 행복이 생명과학, 나노기술,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서 잘못된 생각과 독단의 폐해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독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사람을 컴퓨터로 여기고 두뇌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제품으로 여긴다. 이렇게 사고에 대해서 사람의 정신력은 얼마나 많은 진실을 수용할 수 있는지 달렸다. 진실을 어느 정도까지 희석하고 가면을 씌우고 달콤하게 만드는지에 달렸다. 니체. 만약 당신의 행복이 잘못된 믿음에 의존하고 있다면 기관이 부실한 대응 방식에 의존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폭풍이 몰아치고 잘못된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당신은 고통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믿음이나 경험과 모순되는 어떤 상황 또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당신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고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모든 위협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섬세한 정원이 아니라 싸울수록 강해지는 면역체계에 가깝다. 자신의 모든 믿음과 가정의 의무를 책임함으로써 당신은 진실을 증민하는 고통과 혼란에 대항하여 자신을 단련할 수 있고 세계관을 점점 더 견고히 만들 수가 있다. 편향을 극복하는 열쇠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 핵심적인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마음은 잘못된 가정, 인지 알고리즘은 추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인지 수정은 인풋에 습관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는 기술만으로 심각하게 편향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한다. 우리의 편향 중에서 어떤 것을 욕망으로 연구되기 때문이다. 욕망 때문에 심리 건축가로서 당신의 인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할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이렇게 테스트해야 한다.